겨울 오후 분당의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바람은 마른 낙엽을 쓸어가며 인도를 가르듯 불어왔다. 단골 다방 안 라디오에서는 무심한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흘렀다. 오늘 밤 성남시 분당은 영하 10도, 약간의 눈 소식 있습니다. 은숙은 2,000원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목에 두른 목도리는 낡고해졌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방패였다. 코트 주머니 속에는 초콜릿 쿠키 하나가 들어있었다. 민주는 늘 늦다, 시시하다며 투덜거렸지만 은숙은 혹시라도 아이가 힘든 하루를 보낼까 싶어 매번 챙겨두었다. 다방 문을 열자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인도 위는 검은 얼음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은숙은 낡은 부츠에 힘을 주며 발걸음을 옮겼다. 조심해야 한다. 그래도 빨리 가야 한다. 아이가 혼자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재촉했다. 국기계양대 앞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다. 몸이 공중에서 흔들리더니 무겁게 땅바닥에 부딪혔다. 무릎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스타킹이 갈라지며 피가 눈 위로 번졌다. 숨이 막힐 만큼 아팠지만 은숙은 주변을 둘러봤다. 몇몇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아이가 기다린다. 학교 앞에 서 있던 민주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다. 빨리 가요. 투덜대는 목소리에는 추위나 걱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은숙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준아, 길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가자. 그러나 아이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은숙은 절뚝이며 그 뒤를 따라갔다. 바람은 코트 틈새로 파고들었고 무릎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을 가르는 목소리가 날카롭게 쏟아졌다. 엄마, 10분이나 늦었잖아. 애를 밖에 서 있게 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호주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서 빼내며 짜증 섞인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는 할 일이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은숙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코트 끝에서는 녹은 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선영이 나타났다.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했다. 저녁은 언제 돼요? 민준이 빨리 먹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민준은 신발을 벗어 던지며 태블릿이 꺼졌다며 소리쳤다.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무도 은숙의 찢어진 바지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무릎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묻지 않았다. 은숙은 젖은 부츠를 벗으며 바닥에 번지는 물기를 지켜봤다. 작은 웅덩이는 금세 얼룩을 남겼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누구도 묻지 않았다. 저녁 무렵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부엌에는 아직 불도 켜지지 않았고 식탁 위는 비어 있었다. 은숙은 혼자 국을 끓여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누구도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누구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파란 그릇 하나를 꺼냈다. 가장자리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손에 익숙한 무게였다. 그릇에 국을 떠담고 식탁의 맨 끝 벽에 붙은 자리로 걸어갔다. 거실 쪽에 앉기엔 어쩐지 자리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숟가락을 들자 손이 살짝 떨렸다. 무릎에서 올라오는 통증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손수건을 다른 손에 쥐었다. 국물이 떨어질까 염려하는 오래된 습관이었다.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흘러가고 있었다. 호주는 무선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은 채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고 화면 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선영은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화면 속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그녀의 입가도 순간 피식 움직였지만 곧 사라졌다. 민준의 방에서는 만화 영상 소리와 장난스런 웃음이 울렸다. 그 모든 소음이 부엌으로 밀려왔지만 은숙을 감싸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서 외롭게 울렸다. 그 순간 거실에서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는 점점 짐이 돼 너무 평범한 어조였기에 더 잔인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농담처럼 말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듯 일상의 대화처럼 흘러나왔다. 은숙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은 공중에서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국그릇 가장자리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안쪽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무릎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는 듯했고 귀 안에서는 심장 소리만 커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선영이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대꾸 같기도 동해 같기도 한 그 작은 움직임은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해바라기 무늬가 거의 지워진 낡은 수건을 들어 방금 씻어둔 그릇 하나를 닦기 시작했다. 그 수건은 민준이 3살 때 가장 좋아하던 것이었다. 밥풀을 묻히며 깔깔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방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은 화면 속 만화에 향하는 웃음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정리하면서 은숙은 의자에 잠시 앉았다. 부엌 불빛이 노랗게 손등을 비쳤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붕대를 더듬었다. 맥박에 맞춰 통증이 번졌다. 그녀는 입술을 열어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한 말을 흘렸다. 나는 예전엔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어. 그 말은 소리 없는 고백이었고 부엌벽에 다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명절용 접시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은숙은 곧장 대답하지 않고 잠시 머뭇거리다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했다.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있는 그곳은 늘 눅눅한 냄새와 함께 먼지가 떠돌았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 서늘해졌다. 천장 전구는 희미하게 깜박였고 그 빛 아래에 놓인 상자들과 가구들은 그림자처럼 겹쳐 있었다. 은숙은 조심스레 박스들을 옮겼다. 낡은 아기 그네, 깨져 접착제로 붙인 인형, 색이 바랜 담요 모두 세월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건 연두빛이 옅게 남아있는 작은 양철 상자였다. 모서리는 달아있었고 표면에는 바랜 분홍 장미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오래 전부터 있고 지내던 물건이었다. 은숙은 손끝으로 먼지를 털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낡은 경첩이 삐걱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그 안에는 카드 크기의 레시피 종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들은 해졌고 글씨는 곳곳이 흐릿해져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3가지 글씨체가 섞여 있었다. 둥글둥글한 친정 어머니의 글씨, 단정한 자신의 필체, 그리고 네모 반듯한 정병호의 글씨. 은숙의 시선이 몇 장을 훑고 지나가다가 한쪽에 끼워져 있던 노란 쪽지에 멈췄다. 종이는 오래돼 손만 닿아도 부서질 듯 얇았다. 그러나 글씨는 선명했다. 살려줘서 고마워. 병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 시절이 떠올랐다. 병호가 첫 심장 수술을 받고 돌아왔을 때 은숙은 몇 주 동안 소금을 끊고 모든 음식을 심심하게 만들었다. 약봉지에 날짜를 적어놓고 시간을 지켜 챙겨주며 잔소리처럼 건강을 강요했다. 병호는 잔소리가 지겹다 면서도 묵묵히 그 음식을 다 먹어주었다. 입으로는 단 한 번도 고맙다 는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없이 이 쪽지를 상자 속에 남겨둔 것이다. 은숙은 계단에 주저앉아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집안을 울리는 통곡도 어깨를 흔드는 흐느낌도 아닌 그저 기억이 흘러내리는 조용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2 손으로 감싸쥐며 마치 성물처럼 다루었다. 종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려는 듯 손끝이 떨렸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TV 소음과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지하실의 그 순간만큼은 다른 세계였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 그녀에게 과거의 자신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은숙은 천천히 속삭였다. 병호도 알아줬는데 지금 이 집에서는 아무도. 그 목소리는 지하실의 습한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퍼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흐려지지 않고 오래된 불빛처럼 작게 타오르고 있었다. 새벽, 집안은 적막했다. 부엌에는 작은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노란 불빛은 식탁 위를 겨우 밝힐 뿐이었다. 라디오는 잡음만 내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눈발이 조용히 흩날렸다. 은숙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다. 종이는 세월에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살짝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펜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막상 글로 옮기려니 손끝이 얼어붙은 듯했다. 잠시 후 그녀는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글씨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종이 위에 새겨졌다. 너희는 내가 웃을 때 본 적 있니? 내가 울 때, 피 흘릴 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 있니? 부엌에서 혼자 춤추던 나를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글씨를 적는 동안 은숙의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고요가 찾아왔다. 그녀는 마지막 줄에 단 한 단어만 적었다. 엄마. 그녀는 종이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위에는 액자 하나를 눌러두었다. 액자에는 오래전 병호와 함께 걸어두었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행복은 집에서 시작된다. 그 문구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다. 잠시 식탁 앞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냉장고에는 민준의 받아쓰기 시험지가 붙어 있었고 커피포트에는 어제 밤 준비해둔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일상 속 풍경이었지만 그 순간 은숙에게는 이 집과 자신이 얼마나 멀어진 존재인지 보여주는 증거 같았다. 이른 아침 오미정이 차를 몰고 와 은숙을 태웠다. 차 안은 말없이 흘러갔고 바깥에는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신호등 앞에 멈췄을 때 오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은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무릎 위에는 지하실에서 꺼낸 레시피 상자가 놓여 있었다. 차가운 금속 상자는 그녀의 체온을 전혀 머금지 못했지만 은숙은 마치 심장을 붙잡듯 꼭 끌어안았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마주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프린터 기계음이 뒤섞여 평범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은숙에게는 이 순간이 평범하지 않았다. 창구 너머에서 이병국 지점장이 은숙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김은숙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늘 모든 걸 챙기시잖아요. 정병호 선생님 때도 그러셨죠?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남편 이름으로 된 공동 계좌를 동결하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지점장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펜과 서류판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은숙은 펜을 쥐었지만 순간 손이 멈췄다. 수십 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이 집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곧 깊은 숨을 내쉬며 힘주어 이름을 써내려갔다. 김은숙. 펜 끝이 종이에 선명하게 흔적을 남겼다. 컴퓨터 화면에 굵은 글씨가 떠올랐다. 계좌 동결 완료. 그 순간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매일 무시당하던 자신이 이제는 분명한 선을 그어낸 것이다. 은행을 나서자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은숙은 레시피 상자를 가슴에 꼭 안으며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다. 부디 그들이 이걸 읽어주길. 아니야. 사실은 나를 위해 남겨둔 거지. 옆자리에서 오미정은 은숙의 옆모습을 흘깃 보았다.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랜만에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며칠 뒤 은숙은 오미정과 함께 도시 외곽의 작은 오두막으로 옮겨갔다. 집은 오래되어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틀에는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들어서는 순간 은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곳에는 꾸짖는 목소리도 무시하는 눈빛도 없었다. 부엌 한쪽에는 낡은 오븐이 놓여 있었다. 문이 잘 닫히지 않아 끼익거렸지만 은숙은 손끝으로 매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녀는 밀가루 봉지를 열고 반죽을 하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밀가루가 묻고 손목은 금세 뻐근해졌지만 오랜만에 살아있는 감각이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오븐 안에서 빵이 익어가자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은숙은 그 냄새만으로도 눈가가 뜨거워졌다. 처음 구운 빵은 모양이 제각각이었고 껍질은 고르지 못했다. 하지만 오미정은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솜씨 그대로세요. 저는 충분히 맛있는데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챙겨 근처 시장에 나갔다. 시장은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북적였고 호박죽을 파는 가게, 손뜨개 목도리를 파는 노점이 줄지어 있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빵을 하나둘 꺼내 놓았다. 처음엔 사람들이 지나쳤다. 그러나 첫 손님이 빵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미소를 지었다. 옛날 맛이네. 따뜻하다. 그 말 한마디가 은숙의 손을 덜 떨리게 만들었다. 그 후 한 노인이 찾아왔다. 군용 점퍼를 걸치고 지팡이에 의지한 그는 빵을 사서 조용히 말했다. 이 맛은 50년 전 아내가 구워주던 맛이요. 아내는 떠났지만 오늘은 내가 대신 먹어야겠구려. 그의 눈빛 속 그리움이 은숙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빵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건넸다. 그날 밤 은숙은 오두막 부엌에서 다시 반죽을 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고 오미정은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은숙은 반죽 위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 말했다. 내 손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주말마다 시장에 나가자 점점 단골이 생겼다. 어떤 이는 친구를 데리고 왔고 어떤 이는 다시 찾아와 지난번 그 맛을 또 주세요. 라고 말했다. 작은 칭찬과 미소들이 은숙의 가슴을 채워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집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낯선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다. 축제를 하루 앞둔 이른 아침, 은숙은 부엌에서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밀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렸고 창문 너머로는 봄 햇살이 담장 위를 넘어왔다. 오븐 안에서는 시나몬 롤이 익어가며 달콤한 향을 퍼뜨렸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현악기가 흘러나왔다. 내일은 레몬바도 구워야죠. 오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응, 병호가 좋아하던 맛이지. 은숙은 대답하며 반죽에 힘을 더했다. 마음 한켠이 잔잔히 따뜻해졌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갑작스레 울렸다. 두드림은 조심스럽지 않고 마치 쫓기듯 급했다. 은숙이 문을 열자 새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호준, 선영 그리고 민준이었다. 호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집 문서를 구겨쥔 듯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선영은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은 어깨를 움츠린 채 할머니를 보자 눈가가 젖어 올랐다. 호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계좌가 막히고 집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저희가 갈 데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합리화가 섞여 있었다. 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는 그냥 편의점 간식만 찾았는데 사실은 할머니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요. 조금 태워도 괜찮아요.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은숙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더 크게 자리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흘렸다. 그러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은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외면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내던 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받지 못한 채 살진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사슬을 끊는 소리이기도 했다. 호주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곧 고개를 떨궜다. 선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민준만이 울먹이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러나 은숙은 문을 더 열어주지도 다시 붙잡지도 않았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다. 차가 출발하자 민준이 뒷좌석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손을 흔들었다. 은숙도 조용히 손을 들어 답했다. 그것이 마지막 다정한 인사 같았다. 그날 오후 축제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은숙의 작은 부스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다. 사람들은 빵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 집은 따뜻한 맛이 나요. 지난번 사과 파이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 여인이 다가와 은숙의 손을 꼭 잡았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이야기 영상을 봤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제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은숙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붓으로 돌아온 은숙은 오미정을 향해 미소 지었다. 내일은 새로운 빵을 구워봅시다. 오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함께해요. 햇살은 점점 따뜻해졌고 바람은 꽃향기를 실어왔다. 은숙은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사랑은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고마움과 존중이 없으면 그 사랑은 결국 짐이 된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자신만의 발걸음으로 서 있는 온전한 존재였다. 축제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오두막 부엌 창문 너머로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은숙은 새벽부터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오미정은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며 작은 노트에 주문을 적고 있었다. 그때 현관 앞에 놓인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다. 은숙은 손을 떨며 봉투를 꺼냈다. 발신인은 손민준.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그날 창문 너머에서 손을 흔들 때 저는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팬케이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 아빠는 바쁘고 저는 가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할머니가 옆에 계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아프시지 않았으면 더 좋겠어요. 저는 언젠가 꼭 할머니처럼 빵을 만들고 싶어요. 민준. 은숙은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서글픔이 아니라 따스한 눈물이었다. 그래, 너는 아직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녀는 편지를 레시피 상자 안에 넣었다. 그 안에는 병호의 쪽지가 이미 들어 있었고 이제는 손자의 글씨가 함께했다. 세월을 건너 두 세대가 남긴 글씨가 한 상자 안에 나란히 놓인 것이다. 그날 저녁 은숙은 작은 팬케이크를 구웠다. 시장에 내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민준을 떠올리며 구운 것이었다. 오븐 속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내가 진짜로 이걸 배우러 오겠지. 그때 나는 기꺼이 가르쳐 줄 거야. 밤이 되자 오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다. 오늘은 왜 팬케이크를 구우셨어요? 은숙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손자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거든. 창밖에는 달빛이 오두막 마당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은숙은 오래도록 창문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내가 지켜온 온기가 언젠가 너의 삶에 닿기를.